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이미지입니다. 2등급 어떤 의미냐면요, 중위권 학생들 기준에서는 1등급은 좀 먼 것 같고 2등급은 좀 만만한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2등급까지의 거리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2등급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1, 2등급을 확보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4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목표의 시각화. 그래서 2등급 정도를 도달했을 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자체에서의 2등급을 구체화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2등급 대학과 수능에서 2등급을 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익히고 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수능 수학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응원 메시지, 저희 연구실 쌤들이 나와서 함께 짧게라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또 마무리에 넣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목표의 시각화. 어떤 목표가 있든 아니면 꿈이 있든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면 당연히 그 목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순간 사실 행동으로 이어져요. 갑자기 뜬금없이 버스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273 버스. 요 버스 라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학생들은 이미 알 수도 있어. 근데 저처럼 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서울 지리 자체가 좀, 그죠? 익숙치 않아요. 여기 한강이 있고요. 한강 위에 중랑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포구까지 가로로 오가는 파란 버스예요. 근데 이 버스가 처음 한국외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지나서 경희대를 또 서요. 경희대 다음에 또 고려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성균관대로 가요. 그리고 쭉 이동해서 어디까지 간다?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까지를 갑니다. 그래서 273 버스 라인에만 대학이 9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의 거리까지 하면 11개의 대학이 요 라인에 이 버스만 타면 그냥 다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제 몸에 맞지 않는, 심지어 제가 졸업하지도 않은 대학에 과잠을 입고 왔어요. 이 과잠은 네, 성균관대 과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2등급 얘기를 하다가 273 버스 얘기는 왜 하느냐. 자, 여러분, 대학의 입시는 특히 정시 기준에서의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또는 합격 가능한 상황은 당연히 대학별, 과별로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대략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나열했던 한국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정도의 대략적인 정시 기준의 수능 기준의 등급이 1.75입니다. 자, 2등급을 좀 구체화하겠다.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서 올 2등급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2등급의 최하단에 걸렸다. 그러니까 2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에 걸린 수준, 제일 아래에 있는 2등급들은 확통 기준에서 건대, 동국대, 홍익대, 경영 정도. 그 다음에 미적 기준에서 동국대 산업공학, 홍익대 도시공학, 그리고 국민대 자동차융합, 숭실대 IT융합 정도. 그리고 2등급 최상단은 연세대 영어영문, 고려대 영어교육,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서강대 경영. 그리고 미적 학생들은 서울대 간호, 연세대 산업공학, 고려대 산업공학,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한양대 미래자동차공업 정도의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입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 정보들을 다 발췌하고 정리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해 치러주는 수능의 표준 점수라던가 경쟁률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등급, 수능에서의 2등급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정도는 조금 느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1, 2등급을 오가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내신 준비했고 그때그때 공부를 한 이제 고3 시작하든 아니면 정말 정신 차리고 N수를 시작하는 학생들 기준에서 어떤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를 맞춰야 되는지는 좀 막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 보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2등급이 정시 수능에서 가지는 의미를 판단하시면서 좀 거리감을 익혀보자. 자, 이제 좀 와닿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대학의 캠퍼스가 있던가 또는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꼭 한번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셔서 그 대학에 파는 굿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샤프를 산다던가 아니면 뭐 성균관대에 가서 성균관대 로고가 있는 뭐 키링을 산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징표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수능까지의 긴 시간에 책상 앞에 뭔가 토템처럼 행운템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목표를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그 상징을 앞에 두시면 훨씬 하루하루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2등급의 정시 결과를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봤어요. 자, 수능 자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요 섹션은 네, 패스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수능에 대해서 얼만큼을 알고 있냐고. 자, 수능 2교시 우리 100분, 1시간 40분 동안 몇 문제를 보죠? 30문제를 봅니다. 그쵸? 30문제 안에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2점짜리가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서 2개,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1개에서 2점을 다 맞추면 6점이에요. 그쵸? 네. 자, 3점 문항은 공통 과목에서 몇 개? 10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4개에서 전체 3 곱하기 14가 되니까 42점. 이 3점까지입니다. 그래서 2점, 3점을 다 맞췄을 때 48점이에요. 자, 수능 전체 원점수 만점 100점. 100점 중에서 2점, 3점은 반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4점을 가지고 결과를 봅니다. 그죠? 4점 공통 과목에서 10개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3개에서 13개 여러분 수능에서 치르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52점이 4점 문항에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능의 점수 100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실 중요한 건 4점짜리 몇 개? 13개요. 4점짜리 13개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점짜리 13개. 그래서 우리의 목표 자체는 4점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성적이 오를 때 바로 5등급에서 한 큐 1등급 이렇게 가는 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이에요. 안 됩니다. 당연히 만약에 4등급의 학생이면 3등급 지나서 어느 순간 2등급 뭐 중간중간 요동도 치겠죠. 2, 3 가다가 다시 2 어느 정도 가다가 2에서 다시 1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3등급 시작이면 3에서 잘 볼 때는 막 2도 갔다가 다시 3으로 내려왔다. 이런 요동치는 과정이 있다가 어느 순간 2등급 그리고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수능의 구조를 봤습니다. 4점짜리 몇 개다? 13개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중에서 2등급 확보하고 1등급 가자고. 그럼 2등급은 4점짜리 기준에서 몇 개 정도를 풀어야 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수능 2등급 상위 11%. 수능 수학 원점수 기준에서 2등급 컷을 한번 볼게요. 미적분 선택자 여러분들 기준에서 77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 여러분 기준에서 83점입니다. 4점짜리 몇 개? 13개. 자, 그러면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2등급 컷을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4점짜리 100점이 만점이니까 4점짜리 몇 개를 틀렸다? 5개를 틀렸다. 그쵸? 그러면 오답률 순서로 랭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적분 기준으로 한번 랭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는 틀린다 셈 치고 30번 포함하고 요 밑에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지
심지어는 다 맞춰야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되는 28번부터 보시면 오답률 73.5%입니다. 네, 73.5%. 꽤 많이 틀렸죠. 거의 4명 중에서 3명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7번 문제도 근 70%요. 그죠? 네. 자, 15번 3명 중에서 2명 틀립니다. 66.6%예요. 14번도 66%입니다. 그러니 사실 2등급이 만만치는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 11%,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의 그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 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제 고3을 시작하던가 고3 초반에 있는 학생들 기준에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기 이 중에서 14번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2025 수능 기준에서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점 D 놓고 3대 2. 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들이 주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1은, 수학 2는 진도가 어느 정도 끝이 났을 거야. 심지어 예비 고3 학생들도 고2 때 공통 과목을 대부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다? 수학 1의 삼각함수 파트에 들어있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식만 달달달 외운 친구들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아니겠지. 자, 그래서 2등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능 기준에서 2등급은 대략 어디까지 가야 된다? 77점에서 확통 친구들 기준 83점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지 2등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화하자면 대략 80점으로 잡았을 때 4점짜리 5개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춰야지 2등급이야. 그러니까 2등급을 막연히 지금 제가 한 3, 4등급 와리가리 하니까요. 2등급은 만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꽤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이 하단부의 문항들 오답률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에서 14번 문항 방금 보셨죠?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응용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빈출 주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게 낯선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문제풀이의 절대적인 양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등급대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화 됐을까요? 막연히 1, 2, 3, 4, 5, 6, 7, 8, 9. 근데 지금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어. 1, 2등급에 아직 내가 못 들어간 상태. 1등급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2등급 가자. 근데 그 2등급에 대한 대학 입시, 정시에서의 거리감, 그리고 수능에서,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서 어느 정도를 풀어내야 되고 정확히 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으면 또 안 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들은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뭔가 2등급을 이렇게만 하면 2등급이라도 확보하는 뭔가의 강력한 가이드가 있으면 열심히 할 의지가 있어요 라는 제자들도 꽤 많을 겁니다. 막막하니까.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오답률만 보여드렸더니 괜히 겁먹겠을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답률 60%, 70% 넘는 문제들을 풀어야지 2등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네. 그래서 막막한 3, 4등급 혹은 시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학 학습 가이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교과서 개념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부에 대한 흐름을 잡을 때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은 기본 개념, 즉 교과서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부터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럼 기본 개념이 뭐냐?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죠. 그래서 어떤 수학의 용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 가능의 정의. 자, 지금 저한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 손. 네.
자, 만약에 대충 뭔지는 알아. F 프라임 1 뭐 이런 건 알아. 근데 그 정의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 개념이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는 건 명확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채워야 해요. 그래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은 응용대 문제도 풀어야 하고요. 심화 내용도 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본 베이스는 뭘까? 엄청 간단히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범위에 뭐가 나온지는 알아야겠지. 그 과정을 기본 개념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제시 라인으로 개념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학 개념. 네, 세제시. 자, 특히 세제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한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한 강을 공부하고 나면 항상 워크북 연결하세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강의를 듣고 강의를 1시간 들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따라 붙어야 돼. 그냥 강의만 계속 연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강의 분수, 수강률이 올라가니까 왠지 뿌듯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으로 수능 2교시 나 혼자 들어가서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풀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될까? 안 돼. 그래서 항상 요 세제시 단계에서 꼭 명심하기 강의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적어도 1대1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워크북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자, 요 단계에서 미친 기분 시작편 기출 분석서입니다. 미친 기분 시작편. 자, 시작편도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수 로그 함수를 세제시 단계에서 그 강의로 배웠어요. 그리고 나면 50분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50분 들었어요. 그러면 50분 동안 내가 워크북 풀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내용이 풀리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혼자 문제 풀고가 1대1. 자,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시작편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지수 로그 함수, 그러면 평가원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것도 만약에 여기 세제시 단계에서 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어떨까? 기가 죽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우리는 꽤 긴 길을 걸어야 해서 작은 성취감들을 수집해야만 합니다. 작은 성취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기출을 먼저 무턱대고 가버리면 기가 죽어서 더 나갈 힘이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자, 세제시로 개념 공부하시고 워크북으로 혼자 다시 고민하시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그래서 평가원에선 지수로그 함수에서 쉬운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까지 공부 병행하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교과서 개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먼 길 갈 겁니다.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 기본 개념 안 되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도 응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세제시로 그리고 시작편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본 개념이 되어 있고 지금 내가 3, 4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등급은 빨리 눈앞에 2등급은 빨리 가야겠어. 근데 그게 좀 잘 안 돼 라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미친 개념이 필요합니다. 미친 개념. 미지쌤의 친절한 실전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세제시와 미친 개념이라는 개념 2 라인이 있는데요. 지금 좀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예제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둘의 간극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세제시를 보시면 세제시에서의 예제 5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곱미분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엄청 자잘한 연습 문제 통해서 곱미분하는 법들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제 문항에서 요 정도를 연습을 해요. 세제시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미친 개념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미친 개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를 배우는가? 자, 미친 개념 단계에서는 같은 수학 툴을 배울 때 이런 식이야. 미분하는 법,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친 개념 단계에서는 수학2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 그러면 수능에서 또는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4가지 주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마다 구체적인 개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완전 첫걸음에 해당하는 점 찍듯이 숫자 바꾸기 하듯이 기본의 연습을 할 거예요. 쌍둥이 문제들 가지고 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제 문제 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전 개념이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을 미친 개념에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미분 불가점의 개수를 GT라고 잡죠. 그러면 미분 불가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지정했을 때 그때 제일 쉬운 예제로 선생님 미리 설명해. 그리고 제일 쉬운 예제로 여러분들이 2-3개를 더 연습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고 점 한번 찍어보자, 숫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요 문제로 가요. 그러니 세제시와 미친 개념은 당연히 어떠하다? 그 난이도와 배우는 내용 자체,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교과서 개념을 안다고 해서 내가 수학1, 수학2 다 뗐어, 선택 과목 한 번 돌렸어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 풀러 갈 때마다 문제가 안 풀려 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미친 개념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것도 2회독 하는 거 추천합니다. 첫 번째 배웠을 때 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꾹 참고 어려운 부분을 별표 치고 가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뭐 그게 큰 고민인가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2회독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친 개념, 그리고 아까 기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세제시는 시작편이랑 병행을 하자. 그럼 미친 개념은 완성편은 기출 중에서 중간 사전부터 어려운 사전까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완성편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완성편에서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미친 개념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공부의 순서는 제가 추천하는 건 미친 개념은 완성편과 병행하기 쉽지 않아. 아까 세제시는 뭐라 그랬지? 만약에 지수로그 함수 배웠어? 워크북으로 연습도 했어? 그러면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지? 평가원에서 어떻게 나오지? 한번 구경하는 느낌으로 병행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미친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2의 미분 파트를 들었다고 완성편 가서 바로 미분 파트 들으면 좀 버거워요. 잘 안 풀려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념 다 듣고 나서 이게 다 소화된 상태에서 완성편 가는 거 추천합니다. 매해 이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공부 순서에 있어서 미친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들은 완성편을 먼저 볼까요? 엔티캣 시즌 1을 먼저 볼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자, 난이도 면에서는 미친 개념과 완성편 사이에 엔티캣 시즌 1이 있어요.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성편은 저희가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봤던 6구 수능에 대한 문제가 완성편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단원별로 갈 때 그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엔티켓 시즌 1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단원별로 쪼개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미친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훈련을 엔티켓 시즌 1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티켓 시즌 1을 갖다가 완성편을 가겠다?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기출, 어쨌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미친 개념 공부하시고 완성편 갔다가 엔티켓 시즌 1 가면 문제풀이의 맛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라고 말씀드리지만 좀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힘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편 조금 고생하시고 엔티켓 시즌 1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공부 여기 순서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또 학습 상담 통해서 개별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기본 개념, 특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렇게 2분으로 딱 찢었는데, 만약에 저는
세제시 요건 좀 쉽고요. 미친 개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저 요 중간에 있는데요 라는 제자들 분명히 있지 않아? 그리고 사실 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요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요런 학생들은 시작편 강의 수가 굉장히 작아요. 네, 11강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이 11강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시작편을 중간 점검 단계로 쓰세요. 내가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벽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저 세제시랑 미친 개는 중간쯤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시작편을 가지고 빠르게 푸세요. 강의 보는 게 아니라 빠르게 푸세요. 빠르게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만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 체크하면서 그 문제에 내가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 내용은 아는데 요 문제만 틀린 건지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시작편 풀다가 내가 어느 문제를 틀렸는데, 나 사실 이 개념이 좀 불분명해. 예를 들어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윗끝이 x고 아래가 뭐 상수로 표현된 어떤 함수 표현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사실 여기 까먹었어. 그런 학생들은 세제시 빠르게 보고 미친 개념 넘어오셔도 늦은 거 아니에요. 자, 수능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죠. 늦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진짜 빨리 하려면 저희 한 1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러니 그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본 개념 쌓고 그 위에 실전 개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불확실하면 빠르게 회독하는 것도 좋아요. 빠르게 복습하시고 빨리 여기 세제시 빠져나가서 미친 개념 제대로 시작하는 것도 늦는 선택이 절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개념과 기출 이야기로 지금 2등급 공부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념과 기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커리큘럼을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 수능까지가 꽤 많이 멀었어요. 이 영상 자체가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중순에 제자들이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개념과 기출 베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특히 여러분들 멀리 있는 목표는 어때요? 아까 처음에 2등급 영상 요걸 만든 취지이기도 합니다. 거리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있는 수능까지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는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 기출 가지고 설명드린 이유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저는 어찌됐건 네, 우리 제자들이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어디에 걸려있던, 등급이 어디에 걸려있든 아니면 지난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던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서 네, 성적 올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홈에 있는 수강후기 쭉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5등급에서 1등급, 4등급에서 90 몇 점, 3등급에서 몇 점, 뭐 5, 6에서 시작해서 2등급 많은 선배들의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성적 상승 게 이제 대상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개념 기출 위주로 제가 2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네, 시작 단계 12월 말이나 1월 초중에 보고 있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3월 학평 까지 개념 기출 가지고 지금 2등급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2등급 준비 한번 해보세요. 네, 3월 학평 그만큼 중요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망해도 돼.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망해도 괜찮아요. 진짜 망해도 괜찮은데, 자, 우리는 눈앞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좀 더 힘이 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거기 캠퍼스 구경 가서 거기에서 굿즈 하나 사라고 했죠. 자, 구체적으로 상상하실수록 거기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수능 2등급 꽤 멀었어요. 그러면 3월 학평 2등급 한번 준비해 봅시다. 3월 학평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건 매력적이야. 뭐가 매력적이냐면 3월 학평의 범위가 공통 과목이 대부분이에요. 선택 과목은 아주 초반부만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수능의 전체 점수 배점 보여드렸죠. 당연히 공통 과목이 거의 주인공이야. 공통 과목이 주인공이야. 4점짜리 몇 개 나오더라? 몇 개? 13개. 그 중에서 선택 과목 몇 개 나오더라? 3개 나오더라.
나머지 10개는 어디서 나와? 공통에서 나와. 13개 중에서 10개가 공통에서 나와. 근데 사물학평의 시험 범위가 수원수투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학평, 눈앞에 있는 사물학평 개념과 기출 빠삭하게 보세요. 그리고 사물학평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2등급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사물학평은 그리고 공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역 학생들이 이제 고3을 시작해서 3월 말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원점수 컷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공부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작점에서의 모두 다 좀 미완성일 때 어느 정도 2라는 숫자를 보고 가면 남아있는 8개월이 그래도 좀 힘이 나거든요. 물론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기출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다? 멀리 보면 막막해서 중간에 잠시 쉬었는데 길게 쉬게 된다.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봤더니 몇 달 지났더라.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자, 이번 겨울 3월 학평 2등급을 준비를 한번 해보자. 뭘로? 개념 기출 빠삭하게 보세요. 수능 수학의 첫 시작점입니다. 저희 전체 커리큘럼에 배우는 단계에 개념과 기출이 있습니다. 그 개념과 기출 빠삭하게 보세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 개념,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미친 개념 단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직접 경험한 평가 문제들, 기출 문제들, 요거 가지고 3월 학평 일단 준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3월 학평의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3월 학평의 2등급의 컷 라인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월, 2월을 좀 타이트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 학평 관련해서는 저희 공지사항에 한 장으로, 우리 긴 글 보는 거 힘들잖아요. 네,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3월 학평 시험 범위, 그리고 3년치 3월 학평 문제, 3년치 3월 학평 해설지, 그리고 3월 학평 어떻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짧게 A4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3월 학평 문제와 해설지가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건 아니고요. 3월 학평에 대한 시험 범위와 가이드들 저희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3년치 3월 학평 문제들, 해설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말자. 눈앞에 있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것을 달려가자. 그리고 구체화하자. 뭐든지 막막하게 보면 내 것이 아니지만 엄청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거기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당장 이제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과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지? 새내기 OT? 세터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캠퍼스에서. 수능 공부가 뭐 되게 긴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짧게, 열심히, 뜨겁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전에서의 모든 에너지를 진짜 몰입으로 쓰시고요. 내년 딱 요맘때는 원하는 과점 딱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캠퍼스에서 내년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송영원대 과잠 입었는데 사실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덩치가 커 보이네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서 우선은 정리하고요. 또 아까 제가 273 버스 라인 보여드렸죠. 네, 혹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273 버스 타고 대학 캠퍼스 한번 꼭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그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징표 하나 사오세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 쌤들 불러서 한마디 듣고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습 상담 하고 계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성적을 올렸던, 엄청 폭이 크게 올렸던 경험이 있으신 두 분이라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좀 응원 메시지도 좋고, 아니면 내가 성적을 올리고 또 몰입할 때 힘들잖아. 그쵸. 바로 성적이 팍 안 튀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험담 들려줘도 좋고. 그럼 일단 우선 제 경험담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올해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게 하루하루 이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불안감도 들고 의구심도 들 텐데 이게 수학 실력이란 게 되게 Y는 X처럼 이렇게 정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저찌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평지에 있다가 한 단계 점프해서 다음 레벨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수능 날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3월에는 아니면 1월에는 내가 이런 문제 엄청 어려워했는데 6월, 9월 되면 이제 그거 눈으로만 봐서도 이제 막 어떤 문제인지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지금 당장 아니면 어느 순간 슬럼프가 와도 그냥 그때는 그냥 아 내가 평지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평지로 가다가 탕 오르고, 평지로 가다가 탕 오르고, 이렇게 가니까 그쵸. 평지에 있는 그 순간을 잘 버티자. 그쵸. 어, 평지를 버티자. 평지를 버티자. 수학 성적이 Y는 X로 또는 지수함수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좋겠지만 좋겠지만 그쵸. 항상 평지가 있고 심지어는 요동칠 때도 있다. 그때 그쵸. 멘탈이 아주 박살이 나죠. 그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요동칠 때. 그쵸. 그때를 버텨라. 꾸역꾸역 버텨라. 꾸역꾸역. 음. 동거쌤도 혹시 네, 안녕하세요. 동거쌤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평균 5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내신 기준 한 7등급 그 정도였습니다. 뭐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로 갈래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도 준비 안 했던 거잖아요. 모의고사 5등급이면. 그렇죠. 그럼 뭐 했어요? 놀았죠.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게임 하셨는데요? 롤했죠. 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능이 치러지고 나서 제가 고3이 됐을 때 갑자기 그냥 좋은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네, 이제 어. 11월 모의고사에 수학 5등급을 보고 수학 5등급을 보고. 옆에 애가 나보다 멍청한 것 같은데 그런 말 금지. 네. 제 짝꿍이 아, 그 네. 당시 기준 제 짝꿍이 저보다 멍청하다고 그런 말 금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1등급, 저는 5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 악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약 11월부터 3월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수학만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고2 11월부터? 그렇죠. 11월부터 3월까지 수학만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 2, 3월 수학만 하루에 12시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학, 어차피 저는 정시만 생각하고 있어서 수학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수학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돼. 일단은 수학에 완전 모든 걸 그렇죠. 다 그냥 갈았네. 그렇죠. 수학이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선 수학만 한 5달 정도 쭉 진행을 했습니다. 12시간이 말이 12시간이지. 밥 먹는 시간, 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그렇죠. 잠깐 산책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거의 잠도 줄여가면서 수학에 딱 몰입했네. 5등급에서 네, 이제 가려고. 정말 수학만 했고, 이제 5등급에서 3월 학평 기준으로 그 당시 고3 때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미친 네. 건데? 왜냐면 근데 또 3월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기도 맞아, 했고, 3월 커트라가 항상 낮죠. 네,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기도 해서 이제 딱 커트라인 점수로 이제 1등급을 받았는데, 저는 더 공부를 수학만 하고 싶은 거죠. 다른 그래서 과목 하기 싫었어. 그래서 네. 한 4월 말까지 도 수학만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원점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또 수학만 하다가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국어, 영어랑 탐구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음. 미친 듯이 하면 반드시 되더라입니다. 미친 듯이 하면 반드시 되더라. 네,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하는 게 어떻게 해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말고 네.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은 그냥 주변에서 이미 그걸 알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과를 보상받지 못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항상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악 물고 1년 열심히 하면 진짜 그 이후에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악 물고 피 터지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즘 학습 상담을 보다 보면은 학생분들께서 많이 선생님 저는 세제시부터 할까요? 아니면 미친 개념부터 할까요? 라는 되게 질문들이 많은데 우선 일단 선생님 영상에서 오늘 앞에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세제시랑 미친 개념을 선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이라면은 언제든지 학습 상담 QA에 찾아오셔서 저랑 이제 동건쌤 말고도 많은 학습 상담 QA 조교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학생분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학습 상담 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